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잠시 살펴보자면 인종이 자유하던 시기 이자겸의 난을 비롯해 문관들이 막장으로 정치를 하자 인종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 무관들을 우대해주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묘청의 천도 운동으로 문관들이 대거 숙청당하며 그들의 입지가 매우 불안해지자 김부식을 필두로 자신들의 권위 회복을 위해 사사건건 무관들을 트집 잡으며 바보 취급하곤 했었는데, 이때부터 무관들의 적개심도 덩달아 차오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종의 뒤를 이어 의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놀고 먹기 좋아하는 왕 덕분에 문관들은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며 부어라 마셔라 할 때면, 무관들은 그들을 호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루가 멀다 하고 멀뚱멀뚱 서서 보고만 있으니 무관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144년 때마침 나라의 국운과 왕실의 안녕을 위해 잡귀를 쫓는다는 명분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고, 서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이 거하게 취했을 무렵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근위대장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열이 뻗친 정중부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김돈중을 두들겨 패며 쌍욕을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부식이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정중부를 욕하며 처벌해야 된다고 상소하였는데, 이때부터 정중부는 깊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1167년 나들이를 나섰던 의종의 어가 행렬 도중 김돈중이 실수로 화살을 의종의 면전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의종은 역몰하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김돈중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애꿎은 무관들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하게 됩니다. 1170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자 그동안 참아왔던 무관들의 불만이 터지며 정중부를 중심으로 여러 무관들은 거사를 치루어 무관들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의종이 주최하는 수박회가 열리는 날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할 때 거사하겠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회가 열리자 대장군 이소홍이 나서서 자신의 무예를 한껏 뽐내고 있었는데,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던 만큼 이내 기력이 다해 도망치기 시작하자 이게 꼴보기 싫었던 내시 한뇌가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후려치며 비웃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문관들에 대한 불만으로 당장 쿠데타를 일으키려 모의하고 있던 정중부 세력들은 이 꼴을 보니 더욱 분개하였고, 결국 의종이 수박회가 끝나고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날 이들은 일시에 군사를 일으켜 문관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이게 바로 무신 정변이었습니다. 이윽고 정권을 잡은 무관들이 의종과 그의 아들을 유배형에 처하며 의종의 동생 명종이 무신 정권의 비호 아래 고려 19대 임금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무관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달래고자 명종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무관들의 관직을 마구잡이로 올려주기 시작했는데, 모든 무관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만족하고 나서야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73년이 되자 의종을 다시 옹립하기 위해 김보당은 거제도에 유배가 있는 의종을 경주로 모셔와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내 제압되면서 의종은 이의민에 의해 허리가 부러져 사망하게 되고, 모든 권력을 휘어잡은 무관들의 시대가 오는 듯 했지만 정통성과 명분이 사라진 고려 왕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 각지에서는 반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1174년에는 서경에서 조위총이 난을 일으켜 금나라에 영토를 바칠 테니 군사를 보내달라 요청하게 되면서 북방 일대가 크게 시끄러워졌으나, 이내 고려 중앙군에 의해 약 2년 만에 진압, 나는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위총이 붙잡혀 처형되었음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농민들을 중심으로 민심은 크게 안정되지 못해 크고 작은 난들은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면서 1177년에는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는 등 고려는 이때부터 점점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신 정변을 일으킨 주동자 중 이의방은 죽고 정중부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1179년 경대승이 정중부를 살해하며 실권자가 뒤바뀌었지만 무신 정권은 계속 유지, 무관들의 막장 행보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83년 경대승마저 사망하자 명종은 의종을 죽인 죄로 경주에서 숨어 살던 이의민을 민심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굳이 개경으로 불러내 요직에 앉히게 되니 끝낼 수 있었던 무신 정권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종의 치세기도 고려 역사상 가장 최악이자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두 형제로 인해 끝날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충원, 최충수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이의민을 축출하고 무신 정권을 없애 왕실의 위험을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명종의 막내 동생 왕민을 왕위에 올려 새로운 무신 정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종은 제위 27년 차인 1197년 최충원 형제가 강제로 끌어내려 왕민을 왕으로 옹립하니 곧바로 왕민은 고려 20대 국왕 신종이 됩니다. 아무튼 명종이 제위하던 무신 정권은 무관들끼리도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여담으로 이의방은 권력이 막강해지자 18자 위항을 내세우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으나 정중부에 의해 실각당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의 동생 일인이 전주로 내려가 이시 가문을 이끌게 되니 후에 태어난 일인의 6대손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이후 이의방을 죽인 정중부의 무신 정권이 존속되다 경대승의 군대에 의해 정중부가 살해되면서 권력자가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민중 봉기가 발발, 명종 치세기는 가히 혼란스럽다 못해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일찍 요절한 경대승을 대신해 명종의 부름으로 이의민이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결국 최충원에 의해 살해되며 명종마저 폐위되는 불운을 낳게 됩니다. 결국 최충원에 의해 폐위된 명종은 황해도 안학군으로 유배되면서 그의 아들 왕영도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72세까지 장수했던 명종은 무신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 마땅한 업적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극한 고려 국왕들은 최충원의 막강한 독주체제로 인해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며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